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으로 대학병원에서 30년 근무 경력과 경험으로 국내외 의료 관련 감동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온 국민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이름 히딩크 감독.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거리마다 붉은 티셔츠가 넘쳐나고 대한민국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한 중심에는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또 한 번 기적을 믿고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입니다. 축구가 아닌 치료를 위해서 말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치료 과정과 함께 한국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전히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2024년에도 새로운 국가대표 축구센터 천안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 축구 발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또한 KBS 아침마당 등 방송에 출연해 2002년 월드컵 비하인드와 함께 네덜란드 집을 한국 관련 소품으로 꾸민 모습, 가족과의 일상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은 내 마음의 고향이라며 한국 축구와 국민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히딩크 감독이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간 이후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았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를 믿고 치료를 받는 과정,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일상적인 생활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네덜란드에서 온 축구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네덜란드 바렐에 사는 구스 히딩크입니다. 올해 78살이 된 늙은 축구 감독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만들어준 기적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축구를 가르친 나라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나라죠.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나라, 그리고 제 마음의 고향이 된 나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만들어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돌아갔을 때 영광 뒤에 숨겨진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노장의 무릎 통증으로 일상을 멈춰야 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세계 최고 병원들에서는 감독님,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줄기세포로 연골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기적을 보여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믿기로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년 전 한국이 축구의 기적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의술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로 돌아온 뒤 저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구단과 국가대표팀에서 저를 원했고 언론은 제게 마법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 무릎의 통증을 느낀 것은 월드컵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바쁜 나날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처음에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걸음걸이가 이상한데? 아내가 처음 제 다리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가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게 됐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의 진단은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축구를 하면서 무릎에 누적된 손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였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 5시가 되곤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며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버거워졌어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얼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는데 이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훈련을 지도하다가도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했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 선수들과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한국 팬들의 뜨거운 함성. 그 기억들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종종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 상태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계속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2008년 8월쯤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됐거든요. 집 안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골프도 포기해야 했고 산책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네덜란드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들 같은 말만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인공관절을 넣으면 예전 같은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만난 의사 한 분이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정말 발달했다는 그 말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실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송준섭 박사와의 만남에서 히딩크 감독은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독님, 당신의 연골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줄기세포 기술이 있습니다. 카티스템 제대열에서 추출한 생명의 씨앗. 그것을 무릎에 심어 다시 자라게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눈에 20년 전 월드컵을 준비하던 열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을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2010년 통증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저는 마침내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미국 뉴욕의 한 유명한 병원을 찾았어요. 그곳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제 무릎 엑스레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스터 히딩크,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네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어서 이런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정상적인 무릎과 제 무릎을 비교해주며 설명했습니다. 제 무릎은 말 그대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인공관절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술 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고 15년에서 20년마다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독일 미넨의 또 다른 유명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의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이제 예전 같은 삶은 영영 불가능한 건가? 아내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어려워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 날 한국에서 온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월드컵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였지만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무리해서라도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만난 박지성이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님,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지성이 소개해준 곳은 서울의 한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히딩크 감독님, 인공관절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법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대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티스템이라는 치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미 많은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네요. 인공관절이 아닌 제 자신의 연골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인공관절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공하면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님의 경우 연골 손상이 심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솔직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미국이나 독일 의사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무작정 좋다고 하지도 않는 그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서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을 발견했나 봅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 그렇게 저는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치료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된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수술은 조용히 그러나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침내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쉬워졌습니다. 1년 후 히딩크 감독은 손자와 축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한국에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골프장을 걸었고 공원을 산책하며 다른 세상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관광이나 축구 때문이 아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JS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저를 마치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느꼈어요. 이분들이라면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여 년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걷고 뛸 수 있다는 희망. 온갖 감정이 마음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다시 함께 산책할 수 있을 거야.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하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카티스템 줄기세포 주입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줄기세포가 감독님의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할 겁니다. 신기했어요. 제 무릎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프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술 직후라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괴롭혀왔던 그 날카로운 통증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항상 웃으면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고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아와 격려해 주셨어요. 감독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무릎에 열감은 없으시죠? 혹여 수술 부위에 염증 증상이 있을까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관심과 정성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무언가 진짜 가족이 저를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재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그 모든 지시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이번이야말로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제 무릎 안에 줄기세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첫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수술이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집 안을 걸어 다녔어요. 비록 조심스럽게였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의사들이 기적을 만들어준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단순히 축구의 추억만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까지 선물해 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기적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치료가 알려지자 세계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연골이 재생됐다고? 인공관절 없이 운동을 한다고? 독일, 미국, 일본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고 방송에 소개되며 K-메디컬이라는 이름이 세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의료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실체가 된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2달째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찡그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재활 지침서를 따라 매일 꾸준히 운동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아내가 항상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었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훨씬 빠르게 걸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제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무의식 중에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보, 나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것 같아.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래.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물리치료사도 제 상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연골이 조금씩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5달째부터는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됐고 조금씩 빨리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6달째 저는 용기를 내서 골프클럽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물론 풀스윙은 할 수 없었지만 하프스윙 정도는 가능했어요.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는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골프를 하고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MRI 결과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히딩크 감독님, 연골이 상당히 재생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제 무릎 사진을 보니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까맣게 보였던 연골 부분이 하얗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활동은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몇 달 더 지켜봐야 해요. 8달째부터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산책하는 거리가 점점 늘어났고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뛰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골프도 거의 예전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구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은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어.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10개월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축구공을 다시 찼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강하게 차지는 못했지만 공을 차는 그 순간의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이 정말로 되돌아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나에게 축구로 꿈을 주더니 이번에는 의학으로 인생을 되돌려줬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걷고 뛰고 꿈꿀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얻은 이 건강한 다리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입니다. 치료를 넘어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그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하고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드림필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2024년 여전히 그는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의료진을 칭찬하고 의료 기술을 알립니다. 5070 여러분, 우리가 함께했던 그 2002년의 감동. 그날의 영웅은 오늘도 한국과 함께 걷고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지 2달 후인 2015년 봄, 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제 2다리로 걸어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공기, 한국의 땅이 제게 새 생명을 준 곳이라는 생각에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동행한 아내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당연히 JS 병원이었습니다. 1년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병원에 이번에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히딩크 감독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감독님,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법을 배워서 정중하게 절을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재생됐고 염증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줄기세포가 이렇게 완벽하게 작용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베푼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나와서 저는 한국의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계의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감독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저를 치료해 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한국축구협회에서 마련해준 감사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함께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모두들 저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박지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감독님, 정말 다행입니다. 감독님이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니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이들과 함께 월드컵 신화를 만들었고 지금은 한국의 의료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만찬 중에 저는 일어나서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게 2번의 인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 감독으로서의 영광을,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내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저의 인생도 다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축구계 인사들에게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혼자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이 기적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끝없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치료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80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요즘 제 일상은 정말 바쁩니다. 주 3회는 골프를 치고 매일 아내와 함께 1시간씩 산책을 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시골 길을 달리기도 합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골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항상 놀라워합니다. 제 또래들은 대부분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만 혼자 팔팔하게 뛰어다니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 덕분이야.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처음에는 치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거든요. 2022년 월드컵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선수들과 다시 만나니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반가웠어요.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열정이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 인사를 드렸을 때 관객석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박수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저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한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진행자들이 물었어요. 감독님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축구 감독으로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고 아픈 몸도 치료받았어요. 한국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많은 한국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받았다는 내용들이었죠.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 히딩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축구장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13개의 드림필드를 건설했습니다. 장애인들도 마음껏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 축구장에서 뛰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작년에 새로 만든 천안의 드림필드 개장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휠체어를 탄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감독님, 저도 히딩크 감독님처럼 축구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치료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어요. 젊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 자식들이 성공한 것처럼 자랑스럽습니다. 아내는 가끔 농담조로 말해요.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한국 이야기만 하잖아. 하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한국이 제게 준 것들을 생각하면 평생을 해도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영원한 감사, 끝나지 않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78살의 나이 많은 축구 감독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20년 전 한국에서 월드컵을 치렀던 그때처럼 뜨겁게 뛰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펜을 들고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제도 골프를 치고 왔어요. 18홀을 모두 돌고 왔어요. 함께 온 친구들이 구스 너는 정말 괴물이야 라고 농담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무릎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국에 계신 의료진들에게 인사를 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다. 유럽의 축구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칭찬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독일의 한 축구 선수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 치료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그 선수에게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게 아니야. 진짜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특별해요.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히딩크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의과대학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들이 개발한 기술이 세계적인 인물을 치료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학생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거들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훌륭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히딩크 재단을 통한 활동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드림필드를 만들어서 한국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이 선물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건강하게 살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제 삶 자체가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단결력과 열정, 그리고 지금의 세계적인 의료 기술까지.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저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한국을 제 두 번째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건강한 몸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꿈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공지합니다. 위 영상의 내용 중 일부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